자, 우리 관사와 대명사라는 거를 보고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문제는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36번부터 39번까지 순서와 삽입 문장 유형을 할 때 아주 중요한 힌트가 되거든요. 일단은 요 내용 하나 알고 있을게. 앞에 어나 언 같은 거를 처음 등장할 때 붙여서 나오지만 다시 이미 앞에서 한번 나왔던 걸 다시 말할 때 재언급을 할 때는 덜을 붙여서 나온다. 이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대명사도 마찬가지로 먼저 처음 언급할 때는 그 이름, 그냥 그 명사 그대로 쓰지만 다시 얘기할 때, 즉 재언급할 때는 대명사로 바꿔서 얘기하는 게 영어의 기본 원칙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아놓으면 얘가 처음 등장한 부분이 여기고 재등장한 부분이 여기겠군이라고 글의 전후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게 순서에 관련된 이전 표현들이 나왔으니까 순서 잡기는 편한데, 예를 들면 이제 책업 같이 그냥 대명사들 같은 걸 관계를 파악하면서 문제 푸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면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한때 어떤 한 기차에 올라탔대요. 필라델피아로부터 출발하는. 그리고 그 차장이 말하기를 티켓 주세요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reached into his vest pocket, 조끼 주머니 쪽으로 티켓을 찾기 위해서 손을 뻗었는데 거기엔 티켓이 없었던 거야. 그럼 이때 자, 여기서 A는 아인슈타인, 여기까지 읽었을 때 B는 그 차장, 기차 차장, 그리고 C는 티켓이죠. 이렇게 딱 구분을 해놓고 이제 D가 나왔어. 그가 그의 자켓 포켓을 확인했다라는 건 아인슈타인이니까 D 이렇게 적어놓고, 그리고 그의 서류 가방도 찾아봤고, 그러나 그는 그것을 찾을 수 없었다. 이때 그것은 당연히 티켓이겠죠. 그래서 이것을 보고 그가 이 모습을 누가 보고 있겠어? 당연히 차장이겠지. 이 차장이 친절하게 얘기했는 게 저 선생님이 누군지 알아요. I know who you are, Dr. Mr. Einstein.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몇 분 뒤에도 그가, 이때 그라는 건 차장이겠지? 차장은 보았대.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티켓을 찾고 있는 것을. 그래서 그가 다시 돌아와서 누구한테 돌아왔겠어? 아인슈타인한테 돌아왔겠지. 아인슈타인의 즉 회색 머리에 신사한테 돌아와서 다시 반복해서 말했어. 아니 선생님, 아인슈타인 선생님, 저 당신 누군지 안다고요. 티켓을 자꾸 찾으시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아인슈타인이 replied, 대답하기를 네, you don't understand. 당신은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거든요. 나도 내가 누군지 알아. 다만 내가 모르는 것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느 기차 어느 쪽으로 출발해야 되는지를 지금 그 티켓에 써 있었을 텐데 그거를 지금 모르니까 자꾸 이렇게 찾았던 거거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오해가 있었던 그런 재미난 썰을 가지고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 대명사는 이렇게 찾아놓으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연결어 같은 걸로 이제 글의 전후 관계를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건데, 여기는 뭐야 바로 한번 이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한번 볼 건데, 먼저 A 달러가 먼저 읽어보면 인터넷은 너무 놀랍지 않나요? 사람들이 즉 인터넷을 사용해요. 정보를 찾기 위해. 그리고 심지어는 게임도 할 수 있대. 이 인터넷을 가지고. 그러면 이 다음에 이제 B, C, D에서 갑자기 곧 더 많은 컴퓨터가 추가되었다라는 거, 일단 과거 시제가 갑자기 나오는 것도 이상하고, 컴퓨터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고 우린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컴퓨터로 이어나가는 게 좀 급발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린 잠깐 B는 지우고 우리가 C로 한번 가볼게. The internet began. 인터넷이 1960년에 시작되었다라는 뭔가 인터넷의 첫 발명에 대한 포문을 여는 글일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왠지 C가 1발따일 확률이 커요. 그 다음에 D로 가볼게. 그것은 새로운 아이디어였다. 이때 그것이 어떤 아이디어인지 우리가 모르는 생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C로 가는 게 가장 적절할 것 같아. 1번으로. 그럼 C로 가는 3번, 4번 중에 답이 나오겠지? 인터넷은 1960년에 시작했고 미국 정부가 그 컴퓨터들을 다른 장소에서 연결하고 싶어 했어. 정보를 나누기 위해.
그리고 그것은 이때 그것이란 거는 컴퓨터를 각 다른 지역에서 정보를 나누기 위해 설치하는 그 생각이겠지. 그게 아주 새로운 생각이었고 정부는 알아내야 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작동해야 되는 방법, 어떻게 해야 될지, 즉 방법을, 작동 방법을 알아내야 했대. 마침내 4대의 컴퓨터가 각 다른 도시에 있는 4대의 컴퓨터가, 즉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컴퓨터 4대가 연결이 되었고 인터넷이 그렇게 탄생이 되었다. 그럼 C랑 D까지는 인터넷의 탄생이 된 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컴퓨터 얘기를 하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B로 올라가야 되겠지. 따라서 C, D, B로 가는 순서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고 이제 문제를 한번 바로 봐볼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A 단락을 읽은 다음에 A 단락 바로 다음에 이어질 문장 구조를 보는 건데 A 단락은 먼저 How can you tell the difference between a hard-boiled egg and a raw egg without breaking them? 그래서 tell은 말하다는 뜻도 있지만 구별하다는 뜻도 있어. 그러면 How can you tell? 너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니? 그 차이점을. 뭐와 뭐 사이의 차이점이냐면은 완전히 익은, 딱딱하게 다 삶아진이라는 거는 완전히 다 익은 삶은 달걀과 그리고 로우 에그니까 날계란이겠지? 생계란, 날계란 사이를 걔네 둘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냐? 뭐하지 않고 껍질을 까지 않고도 그 계란들을 깨지 않고도 어떻게 이 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겠니? 그 다음에 이제 B냐, C냐, D냐 이제 이렇게 첫바따로 뭔지 뭐로 갈지를 지금 구분을 해야 되는데 B로 가자니 핑거를 뗄 때, 손가락을 뗄 때 take away가 이제 붙여있던 상태에다가 떼어지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손가락을 붙여라는 내용이 없었는데 갑자기 떼라는 건 조금 급발진이라는 거 느낄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비슷한 속어. C, this is because 갑자기 this is because라는 건 뭐뭐 때문이다 라는 게 나왔거든. 우리 구분할 수 있냐 없냐라고 먼저 그런 질문을 물어봤는데 뭐뭐 때문이다 라는 이유로 얘기하는 것 또한 역시나 급발진이다 생각하시고 속어할 수 있어야 돼. 따라서 정답은 1번 1바따로 D가 나오는 게 가장 적절하겠지. 예를 들면 spin both the eggs 그 두 계란, 즉 위에서 언급했던 삶아진 계란과 날계란 요 두 개를 한 번에 다 지칭해서 두 계란을 한번 돌려봐라 라고 질문이 나왔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구조로 적절하게 나왔지. 정답은 D로 이어지는 4번 아님 5번이 될 확률이 높고요. 자, 그 다음에 돌려보래. 스핀 돌려보래. 그럼 너는 알게 될 거야. 그 딱딱하게 익은 계란, 즉 삶은 달걀이 뭐하다는 거를. spin so easily. 아, 얘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였겠군. 여기에 접속사가 대신 생략돼서 그 삶은 계란이 더 쉽게 돈다라는 것을 알게 될 거야. 반면에 이때 while은 반면에가 올려요. 반면에 그 날계란은 그렇지 않다는 걸.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는 잘 돌지 않는다는 거를 알게 될 것이다. 또한 너는 알아차릴 거야. 뭘 알아차리는지 역시나 여기 또 접속사 대생략시켜서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오는 모양이죠. 그 날계란이 will spin more slowly. 더 천천히 돌 거라는 걸 알아차릴 거야. 그리고 더 천천히 돌고 또 shake, 뭔가 이렇게 흔들흔들 더 움직인다는 거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알아차릴 거야. 자, 여기까지 그러면 삶은 달걀과 생달걀을 어떻게 구분하냐? 라고 했을 때 대답으로 그걸 두 개를 돌려봐라. 그러면 삶은 달걀은 더 아주 쉽게 확 돌아가는데 그 생계란은 쉽게 잘 돌아가진 않아. 그리고 돌아가더라도 좀 천천히 돌아가고 좀 흔들흔들 거리면서 쉐이크 흔들흔들 거리면서 돌아간다는 거를 알게 될 거래. 자, 역시나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로 가기에 또 역시나 손가락을 붙였다 떼는 그 과정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C로 가는 게 적절할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 뭐뭐 때문이다라는 거는 이 날계란이 좀 더 천천히 돌고 흔들리는 것에 대한 이유, 또 잘 돌지 쉽게 잘 돌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나오겠지. 뭐 때문이래? 이 생계란이 is fluid inside. 이때 fluid는 액체, 유동체. 자,
자, 유동체라는 거는 기체, 액체를 합쳐 부르는 건데 다시 말하면 뭔가 잘 유동적으로 그러니까 잘 움직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유동체예요. 아내가 유동체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삶은 달걀은 solid, 고체라는 거지. 고체이기 때문이다. 근데 whereas는 반면에란 뜻이 있어요. So when you spin the raw egg, 너가 그 raw egg, 삶은 계란 말고 생계란 있죠? 생계란을 돌렸을 때 그 fluid inside, 그 안에 있는 그 유동체가 움직여요. around, 뭔가 주위를 이렇게 움직여요. 그러면서 cause shaking, 이런 어떤 흔들림을 유발해요. 하지만 이렇게 잘 삶은 계란은 has no fluid, 유동체를 가지고 있지 않아. like 생계란처럼. So, 그래서 그것은 즉 삶은 계란은 쉐이크하지 않아. 그래서 쉐이크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던 거고, 드디어 then 그러면 put your finger, 드디어 손가락이 나왔다. 손가락을 계란 위에다가 올려봐라. 뭐 하기 위해서? to stop them spinning, 그것들 즉 달걀들이 돌아가는 것을 멈추기 위해 한번 손가락을 대어보거라. 자, 막 돌아가고 있는 계란 위에 손가락을 툭 대서 이렇게 한번 멈춰보라는 거지. 그런 다음에 너가 손가락을 이제 away 떼었을 때 날계란은 계속 돌 거야. continue to spin, 계속해서 돌게 될 거야. for a few more seconds, 몇 초 동안 좀 더. 그 다음에 이때 as는 뭐뭐 때문에 란 뜻으로 가면 되겠다. 그 안쪽에 있는 유동체가 여전히 무빙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원래 돌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겉에 껍질을 손가락 대서 이렇게 멈추더라도 안쪽에 있었던 애는 관성의 법칙 때문에, 원심력 때문에 계속 돌아가고 있을 거 아니야. 그 힘이 계속 작용되기 때문에 돌아갈 것이다. 대신에 삶은 계란은 멈출 거야. 즉시, instantly, 즉각적으로 바로 멈추게 될 거야.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의 순서는 D, C, B로 이어지는 D, C, B 5번이 되겠습니다. 이 글의 주제는 삶은 계란과 생계란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몇 번이겠어? 정답은 쭉 훑어보면 특징 얘기하지 않았고, 특이한 방식, 계란 삶는 특이한 방식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계란을 삶는 것이 안을 어떻게 변화시키는 방법, 뭐 방법을 소개한 글도 아니었고, 여기서는 이거네. 생계란과 삶은 달걀을 구분하는 방법. 요게 정답 4번이 되고, 계란을 가지고 하는 어떤 트릭, 너의 친구들한테 인상을 주기 위해서 계란 가지고 하는 뭔가 속임수나 뭐 어떤 수법 같은 것도 아니었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글도 한번 볼게요. Although technology has the potential. potential은 어떤 잠재력인데, 뭐 하는 잠재력이냐면 생산성을 증가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자, 뭐뭐 하지만이라는 거는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그 뒤에 있는 문장이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잠재력, 즉 어떤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장 뭐가 예측이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걸 소진하려고 이렇게 밑밥을 까는 거잖아. 그것, 기술이겠지? 영향을 어디에다가 생산성이 있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기술이 말하고자 하는 비자배기는 기술이 요거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메인에 들어갈 말이 지금 문제를 보니까 for example, otherwise 대조하거나 예를 들거나 그렇지 않으려고 다른 상황, 반전된 상황을 이렇게 나왔는데, 나는 어떤 사무실 환경에서 근로자들은 앉아 있어요. 그 책상 앞에, 책상에 뭐와 함께, 컴퓨터와 함께 앉아 있고 가지고 있죠. 어떤 접근, 어디에 대한 접근성이냐면 인터넷에 대한 접근성. 그러니까 사무실 일반 직장 환경에서 근로자들이 다 개인 컴퓨터를 가지고 책상에 앉아 있고 다 인터넷을 다 할 수 있어. 다시 말하면 딴짓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즉 근로자들은 체크할 수 있는 거야. 자신의 개인 업무랑 관련된 이메일 말고 퍼스널이라고 했으니까 사적인 이메일 같은 거, 개인 메신저, 카톡 같은 거 확인할 수 있겠지. 그리고 또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소셜 미디어. 뭐 할 때마다 그들이 원할 때나 그냥 스스로 따뜻할 수 있는 거지. 이게 뭔가 생산성이, 업무 생산성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지. 마치 수업 시간에 핸드폰 보면서 키득키득 카톡 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공부가 되겠냐고. 안 되죠. This can stop them. 이것이, 즉 근무 시간에 이렇게 뭔가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고 컴퓨터를 다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이 그들이 from doing their work, 일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대. 이때 stop은 멈추다보다는 막다라고 가면 돼요. 막을 수 있다. doing their work 하는 것을. 그리고 만들 수 있다. 그리고 병렬이겠지. 그들이 덜 생산적이게 만들 수 있대. 자, 여기까지. 지금 기술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각 개개인이 컴퓨터를 가지고 이렇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걸 지금 기술이란 두 글자로 얘기했어요. 그게 오히려 업무의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고 나와 있고, 이제 B에 지금 뭘 들어갈지 하기 전에 A에 예시이겠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에 어떤 자세한 구체적인 예시로 애새끼들, 그 근로자들이 회사 시간, 근무 시간에 이메일 체크하고 뭐 카톡 같은 거 하면서 딴짓하니까 당연히 일하는 거를 막고 덜 생산적이 될 수 있다라는 예시였어. B도 뭐 들어가는지 D를 한번 봐볼게. Introducing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것. 이때는 소개보다는 도입하다라는 말로 또 쓸 수 있겠죠? 동명사 주어니까 도입하는 것은 가질 수 있대. 부정적인 영향을 생산력에 뭐 할 때? 그 기술이, 이승 기술, 그 기술이 변화를 유발할 때, 생산 과정에서 어떤 변화를 유발할 때, 또는 그것이, 즉 이 기술이 요구할 때, 이 근로자들이 뭐 하도록, 새로운 시스템에 대해서 배우도록 요구할 때,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을 때 근로자들이 새로 배워야 되거나 뭔가 기존에 없었던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럴 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또 다른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또 다른 표현을 지금 열거한 거지. 그럼 열거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 접속 부사는 당연히 몇 번이겠어? moreover 1번이 되겠죠. 일단 답은 이렇게 나왔고, 마저 읽어볼게. 지금까지는 계속 기술이랑 표현되는 이 느낌이, 다시 말하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 할 수 있고 뭔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서 뭔가 이렇게 시스템을 새로 배워야 되는 그런 환경들 자체를 다 아우르는 건데,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입니다. 4번을 보면은 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할 수 있게 합니다. 어떤 기업들, 회사들이 to produce more goods, 더 많은 굿즈, 더 많은 제품을 생산하게 도와주고요. 할 수 있게 해주고요. 또 to get more out of the other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의 다른 요인들에서 더 많은 것을 생산할 수 있게 해준대. 이거는 지금 근데 기술과 관련이 없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문장이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야. 따라서 이거는 글의 흐름상 관련이 없지. 혼자 긍정적인 내용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겉돈다. 5번 마무리 읽어볼게. 여긴 해석 안 써도 돼요. 5번 Learning to use new technology.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역시나 동명사 주어, 배우는 것은 can be, 될 수 있어요. time consuming, 시간 소모적이고 stressful 할 수 있대. 직장인들한테 굉장히 또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대. 그리고 이것이 또 유발할 수 있어. 어떤 감소를, 뭐에서 감소? 생산성의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전체적으로 기술 같은 것들이, 어떤 업무 환경에서의 기술이 생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봤고 이렇게 필기 마무리해 주시고 해석 써오면 되겠습니다. 안녕.